1979년 전라남도 영암. 월출산이 마을 뒤에 우뚝 서 있었다. 아침이면 산허리에 안개가 걸렸고 저녁이면 논두렁 위로 붉은 노을이 내려앉았다. 그 마을에 세상에서 제일 말 많은 청년이 살았다. 이름은 김덕수. 덕수는 영암 장터에서 엿을 팔았다. 문제는 엿보다 말이 더 많다는 것이었다. 엿 사세요. 달고 쫀득하고 먹으면 기운나고 안 먹으면 후회하고 2개 사면 제가 춤도 춥니다. 사람들은 엿보다 덕수 구경을 더 좋아했다. 덕수의 친구 봉필은 옆에서 늘 혀를 찼다. 덕수야, 내가 엿을 파는 거냐? 내 인생을 파는 거냐? 덕수가 말했다. 둘 다 달면 됐지. 내 인생은 좀 눌어붙은 맛이 난다. 그래서 깊은 맛이 있잖아. 덕수에게는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다. 이름은 오금내. 금내는 마을에서 소리 잘하기로 유명했다. 논에서 일하다가도 흥이 오르면 노래를 불렀고 동네 잔칫날엔 어른들이 꼭 금내를 찾았다. 금내야, 한 곡 뽑아라. 금내가 웃으며 노래를 시작하면 술 취한 아저씨들도 조용해졌다. 그 목소리에는 고향 냄새가 있었다. 흙냄새, 밥 짓는 냄새, 장독대에 햇빛 드는 냄새 같은 것. 덕수는 그런 금내를 좋아했다. 하지만 고백은 못했다. 말 많은 덕수가 이상하게 금내 앞에만 서면 말문이 막혔다. 어느 날 봉필이 답답해서 말했다. 야, 너는 장터에서는 숨도 안 쉬고 떠들면서 왜 금내 앞에서는 벙어리가 되냐? 덕수가 한숨을 쉬었다. 금내 앞에 서면 심장이 엿처럼 늘어나. 그럼 팔아. 특산품으로. 덕수는 결국 고백을 결심했다. 장날 그는 제일 좋은 엿을 골라 금내에게 건넸다. 금내야. 응. 이 엿 먹어라. 금내가 웃었다. 고마워. 덕수는 준비한 말을 꺼내려 했다. 금내야, 나는 너를. 그런데 긴장한 나머지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달랐다. 나는 엿이다. 금내가 멈칫했다. 뭐? 덕수는 땀을 흘렸다. 아니, 그게 내가 엿처럼 아니, 내가 엿처럼 아니, 우리가 엿을. 옆에서 봉필이 이마를 짚었다. 망했다. 금내는 한참 보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덕수야, 고백을 하려면 사람으로 해. 엿으로 하지 말고. 덕수는 그날 장터 한복판에서 주저앉았다. 나 이제 영암 못 산다. 봉필이 말했다. 걱정 마라. 이미 온 동네가 내가 이상한 건 알고 있었다. 그런데 금내에게도 꿈이 있었다. 서울에 가서 노래를 배우는 것. 마을 어른들은 말했다. 여자가 무슨 서울이냐? 좋은데 시집 가면 그게 복이지. 하지만 금내는 달랐다. 저는 제 목소리로 살고 싶어요. 덕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철렁했다. 금내가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며칠 뒤 실제로 서울에서 악극단 단장이 내려왔다. 그는 금내의 노래를 듣고 말했다. 서울로 올라오면 무대에 세워주겠소. 마을이 뒤집혔다. 금내 어머니는 울었고 아버지는 화를 냈다. 노래가 밥 먹여주냐? 금내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맞섰다. 아버지, 밥만 먹고 살면 사는 거예요? 저는 제가 누군지 알고 싶어요. 덕수는 멀리서 그 말을 들었다. 그날 밤 금내는 월출산 아래 정자에 앉아 있었다. 덕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금내야. 덕수야. 서울 갈 거냐? 금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보고 싶어. 덕수는 목이 메었다. 그러면 영암은? 돌아올 곳이지. 나는? 금내가 덕수를 바라봤다.
덕수는 당황해서 고개를 돌렸다. 아니, 나는 그냥 마을 사람 대표로 물어본 거야. 금내가 웃었다. 덕수야. 응. 너는 좋은 사람이야. 덕수는 그 말이 너무 슬펐다.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이상하게 사랑한다는 말보다 멀게 느껴졌다. 며칠 뒤 금내는 서울로 떠났다. 영암 버스 정류장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였다. 금내 어머니는 보따리에 김치, 고추장, 삶은 달걀을 넣었다. 덕수는 엿 한 봉지를 건넸다. 서울 가서 배고프면 먹어. 금내가 말했다. 고마워. 덕수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봉필이 옆에서 말했다. 울 거면 빨리 울어. 버스 떠난 다음에 울면 그림이 안 살아. 덕수는 결국 울었다. 그런데 너무 크게 울었다. 금내야. 버스에 타던 승객들이 모두 쳐다봤다. 금내는 창피해서 얼굴을 가렸지만 웃고 있었다. 덕수는 버스가 떠나는 동안 계속 손을 흔들었다. 버스가 보이지 않게 되자 그는 중얼거렸다. 서울이 그렇게 좋냐? 봉필이 어깨를 두드렸다. 덕수야. 왜? 너도 서울 가라. 덕수가 눈을 크게 떴다. 내가? 그래. 가서 엿 팔아. 서울 사람들이 내 엿을 먹겠냐? 먹을 수도 있지. 말만 줄이면. 덕수는 진지하게 고민했다. 결국 덕수는 서울행을 결심했다. 문제는 준비였다. 덕수 어머니는 보따리를 싸주며 말했다. 서울 가면 사람 조심해라. 특히 말 잘하는 사람 조심해. 봉필이 옆에서 말했다. 그럼 덕수 본인이 제일 위험한디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너는 너부터 조심해라. 덕수는 여판을 메고 서울로 올라갔다. 서울은 영암과 완전히 달랐다. 버스도 많고 사람도 많고 말도 빨랐다. 덕수는 첫날부터 길을 잃었다. 남대문 시장에 가려다가 동대문에 갔고 을지로를 찾다가 청량리에 도착했다. 그는 길 가는 사람에게 물었다. 여기가 남대문이요? 사람이 말했다. 여긴 청량리예요. 덕수는 하늘을 봤다. 서울은 문이 왜 이렇게 많아? 서울에서 금내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극단 사무실을 찾아갔더니 이미 다른 극장으로 갔다고 했다. 극장에 가면 지방 공연을 갔다고 했다. 지방 공연을 쫓아가려니 돈이 없었다. 덕수는 시장에서 엿을 팔았다. 영암 엿이요. 월출산 기운 담긴 엿이요. 서울 사람들은 바빴다. 아무도 덕수 말을 오래 들어주지 않았다. 어느 날은 경찰이 다가왔다. 여기서 장사하면 안 됩니다. 덕수는 급히 말했다. 그럼 어디서 하면 됩니까? 허가받고 하세요. 허가는 어디서 팝니까? 경찰이 한숨을 쉬었다. 덕수는 그렇게 서울에서도 매일 넘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작은 극장 앞에서 금내의 이름이 적힌 포스터를 보았다. 가슴이 뛰었다. 덕수는 표 살 돈이 없어서 극장 뒷문 근처를 서성였다. 그러다 청소부에게 붙잡혔다. 뭐 하는 사람이야? 덕수는 얼떨결에 말했다. 저는 엿 담당입니다. 뭐? 공연 끝나고 배우들 목 풀라고 엿을. 청소부는 어이가 없었지만 덕수의 간절한 얼굴을 보고 들여보내주었다. 무대 위의 금내는 달랐다. 영암 들판에서 노래하던 금내가 아니었다. 조명 아래 서 있는 그녀는 낯설 만큼 빛났다. 덕수는 무대 뒤에서 조용히 울었다. 공연이 끝난 뒤 금내가 덕수를 발견했다. 덕수야? 덕수는 어색하게 웃었다. 서울 역 배달 왔다.
금내는 놀라면서도 반가워했다. 너 여기까지 왔어? 응. 왜? 덕수는 이번엔 도망가지 않았다. 내가 보고 싶어서. 금내는 말이 없었다. 덕수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멋있는지 보고 싶어서. 금내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금내는 웃지 못했다. 덕수야, 나 지금 정신없어. 매일 연습하고 공연하고 혼나고 내가 나 하나도 감당 못해. 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너한테 뭘 약속할 수 없어. 약속하라고 온 거 아니야. 그럼. 덕수가 품에서 엿을 꺼냈다. 배고프면 먹으라고. 금내는 그제야 웃었다. 하지만 서울 생활은 금내에게도 쉽지 않았다. 악극단 단장은 처음과 달랐다. 금내에게 무리한 공연을 시켰고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무대에서는 웃어야 했지만 숙소에서는 울었다. 덕수는 그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금내를 데리고 도망치려 했다. 영암 가자. 금내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못 가. 왜? 내가 실패해서 내려가면 다들 말할 거야. 그러게 여자가 무슨 서울이냐고. 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큰 사고가 터졌다. 금내가 중요한 공연을 앞두고 목이 쉬어버렸다. 단장은 화를 냈다. 노래 못하면 무대에 설 이유가 없어. 금내는 무대 뒤에서 떨고 있었다. 덕수는 그녀에게 따뜻한 물과 엿을 건넸다. 금내야, 나 못하겠어. 너 영암에서 논두렁에 서서도 노래했잖아. 그때랑 달라. 뭐가 달라? 여긴 사람들이 나를 평가해. 덕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영암 사람들도 평가해. 단지 방식이 다를 뿐이지. 어떻게? 노래 못하면 오늘 밥이 짰냐? 그러고 잘하면 한 곡 더 해라 그러고. 금내는 울다가 웃었다. 덕수는 말했다. 내가 무대에 서는 이유가 사람들한테 완벽하다고 인정받으려는 거라면 무서울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노래하는 이유가 너 자신을 잃지 않으려는 거라면 그냥 부르면 돼. 금내는 그 말을 듣고 무대에 올랐다.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다. 관객 몇 명이 수군거렸다. 단장은 뒤에서 이를 갈았다. 그때 덕수가 객석 맨 뒤에서 외쳤다. 금내야, 영암 딸답게 해라. 순간 관객들이 웃었다. 금내도 웃었다. 그 웃음 덕분에 긴장이 풀렸다. 그녀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노래했다. 그 노래에는 월출산 바람이 있었고 어머니의 손맛이 있었고 떠나온 고향의 그리움이 있었다. 공연이 끝나자 박수가 터졌다. 그날 이후 금내는 조금씩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덕수는 오래 서울에 머물 수 없었다.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이 온 것이다. 덕수는 영암으로 내려가야 했다. 금내는 서울역까지 따라왔다. 덕수야. 응. 미안해. 뭐가? 너는 늘 나를 보러 오는데 나는 늘 내 꿈만 보고 있었어. 덕수는 웃었다. 꿈 보는 사람 옆에는 길 봐주는 사람도 있어야지. 금내는 눈물이 고였다. 기다리라고 말 못하겠어. 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말하지 마. 덕수야. 근데 나는 기다릴 거야. 내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그러고 싶어서. 기차가 들어왔다. 덕수는 금내에게 마지막 엿봉지를 건넸다. 목 아프면 먹어. 금내는 그것을 꼭 쥐었다. 덕수는 영암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다행히 회복했지만 집안 형편은 더 어려워졌다. 덕수는 다시 장터에서 엿을 팔았다. 사람들은 물었다.
서울 가서 성공했냐? 덕수는 웃으며 말했다. 길 찾는데 성공했다. 금내는 만났냐? 만났지. 둘이 어떻게 됐냐? 덕수는 엿을 자르며 말했다. 엿처럼 됐소. 그게 뭔 말이여? 잘라놔도 끈적하게 이어지는 사이. 사람들은 웃었다. 세월이 흘렀다. 1984년 봄. 영암에서 큰 군민 노래잔치가 열리게 됐다. 초대 가수 명단에 금내의 이름이 있었다. 마을은 난리가 났다. 금내가 온대. 서울 물 먹고 얼마나 변했을까? 코가 높아졌을까? 봉필이 말했다. 코는 원래 얼굴에 붙어 있으니 크게 안 변했을 것이요. 드디어 공연 날. 금내는 화려한 옷을 입고 무대에 올랐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하지만 금내는 무대에서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객석 한쪽에 덕수가 보였기 때문이다. 덕수는 예전처럼 옆판을 메고 있었다. 금내는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서울에 가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고향을 떠나서야 알았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잊으면 아무리 큰 무대에 서도 마음이 비어 있다는 걸요.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오늘은 저를 키워준 영암과 제가 흔들릴 때마다 웃기게 붙잡아준 한 사람에게 노래하겠습니다. 봉필이 덕수 옆구리를 쿡 찔렀다. 너다. 덕수는 당황했다. 아닐 수도 있지. 영암에서 웃기게 붙잡는 사람 너밖에 없어. 금내가 노래를 시작했다. 그 목소리는 예전보다 깊어져 있었다. 서울의 외로움과 영암의 따뜻함이 함께 담겨 있었다. 공연이 끝나자 관객들은 일어나 박수를 쳤다. 무대에서 내려온 금내는 덕수 앞에 섰다. 덕수는 어색하게 말했다. 노래 좋더라. 금내가 웃었다. 그게 끝이야? 옷도 좋더라. 봉필이 뒤에서 속삭였다. 이놈아, 지금 옷감 평가할 때냐? 금내가 한 걸음 다가왔다. 덕수야, 나 이제 도망 안 가. 덕수의 눈이 커졌다. 어디서? 내 마음에서. 덕수는 말문이 막혔다. 금내가 말했다. 서울에도 갈 거고 무대에도 설 거야. 하지만 영암을 버리진 않을 거야. 그리고 너도. 덕수는 한참 있다가 말했다. 그럼 나는? 내가 원하면 내 옆에서 계속 옆 팔아도 돼. 덕수는 울컥했다. 그거 고백이냐? 금내가 웃었다. 내 식으로 말하면 그렇지. 그때 봉필이 끼어들었다. 축하합니다. 영암 최초 역 기반 연애 성사. 사람들이 웃었다. 덕수는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나도 준비한 게 있다. 금내가 놀랐다. 뭔데? 덕수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반지가 있었다. 그런데 반지가 엿에 붙어 있었다. 금내가 눈을 깜빡였다. 이게 뭐야? 덕수가 당황했다. 아까 더워서 엿이 녹았나 보다. 봉필은 배를 잡고 웃었다. 야, 반지까지 끈적하게 만들었냐? 금내는 웃다가 눈물을 흘렸다. 진짜 너답다. 덕수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미안하다. 금내는 엿에 붙은 반지를 조심히 떼어냈다. 괜찮아. 우리 사이도 좀 끈적해야 오래 가지.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몇 년 뒤, 영암 장터에는 작은 가게 하나가 생겼다. 간판은 월출산 엿집. 주인은 덕수였고 가끔 금내가 내려오면 가게 앞은 작은 공연장이 되었다. 덕수는 여전히 말이 많았다. 엿 사세요. 이 엿 먹으면 사랑도 붙고 정성도 붙고 떨어진 마음도 다시 붙습니다. 봉필은 옆에서 말했다.
허위 광고하지 마라. 덕수가 말했다. 내 입부터 붙여줄까? 금내는 웃으며 노래했다. 사람들은 그 노래를 들으며 엿을 먹었다. 아이들은 장터를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월출산을 바라보며 막걸리를 마셨다. 어느 저녁 금내와 덕수는 월출산 아래 정자에 앉았다. 금내가 말했다. 덕수야. 응. 나 서울에서 정말 외로웠어. 알아. 어떻게 알아? 엿도 너무 오래 혼자 두면 딱딱해져. 금내가 웃었다. 넌 꼭 감동을 이상하게 말하더라. 덕수도 웃었다. 그래도 알아들었잖아. 금내는 그의 어깨에 기대었다. 고향이 있다는 건 좋은 거야. 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올 때가 있다는 뜻이니까. 금내가 말했다. 그리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덕수는 잠시 조용해졌다. 금내야. 응. 나는 내가 큰 무대에 서는 게 좋아. 근데 가끔은 여기서도 노래해줘. 왜? 월출산도 내 노래 듣고 싶을 것 같아서. 금내는 미소 지었다. 멀리서 봉필이 외쳤다. 월출산보다 내가 더 듣고 싶다. 밥 먹으러 와라. 덕수는 한숨을 쉬었다. 저 인간은 감동만 오면 꼭 밥을 찾는다. 금내가 웃었다. 세 사람은 함께 장터 쪽으로 걸어갔다. 해가 지고 있었다. 월출산 그림자가 마을을 감싸 안았다. 덕수는 문득 생각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고향을 떠난다. 꿈 때문에 떠나고 먹고 살기 위해 떠나고 더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해 떠난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돌아가고 싶은 곳이 남는다. 그곳은 꼭 땅이 아닐 수도 있다. 누군가의 목소리일 수도 있고 따뜻한 밥상일 수도 있고 말 많고 서툰 사람이 건네는 엿 한 조각일 수도 있다. 금내에게 영암은 그런 곳이었다. 덕수에게 금내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날 밤 장터에는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오래도록 흘렀다. 월출산 아래 사람들은 울다가 웃고 떠났다가 돌아오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다. 그리고 덕수는 여전히 외쳤다. 엿 사세요. 인생이 쓴 사람은 하나 먹고 가세요. 달아집니다. 봉필이 옆에서 말했다. 안 달아지면? 덕수가 씩 웃었다. 그럼 하나 더 먹으면 되지. 사람들이 웃었다. 금내도 웃었다. 그 웃음 위로 영암의 밤바람이 지나갔다.